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가 김천시청에서 처음으로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감한 지역 현안 추진과 내년 대선 전국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포항 죽도어 시장 등 경북 동해안 횟집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을 앞두고 선물 시장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보기 비용은 지난 추석보다 7, 8%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도 오르고 이번 주는 비 소식도 잦을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7도, 안동 16도로 다소 서늘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대구 27도, 안동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초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사드 배치 제3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를 시작한 가운데 어제 김천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논란이 일고 난 뒤 처음으로 김천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플랜카드와 촛불을 지켜든 김천 시민들은 사드 결사 반대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제3후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일 골프장이 김천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사실상 김천 배치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은 시민과 소통도 안 됐고 일단 강압적으로 지금 사드 배치를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천혁신도시와 농소면으로 나뉘어 있던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이 김천시청으로 집중되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이 예고됐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국방부와 경상북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제3후보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에 제2, 제3 후보지 검토 중단해 주시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국방부가 사드 제3부지 후보지로 성주 골프장과 염소봉산, 까치산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드를 배치할 대체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투쟁인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과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추미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 역할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국민에게 희망 드리고 새로운 10년 국민이 승리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빼앗긴 더민주의 텃밭, 호남의 민심을 복원하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출신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김부겸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텃밭이자 야당 불모지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새누리당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충분히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과 관련된 현안인 사드 배치는 경선 과정부터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채택하기보다는 대구 경북 민심이 내년 대선에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표의 결집을 위해서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 대표로서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런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덜렁 당론으로 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구 출신으로 제1야당의 첫 수장이 된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등장으로 여당 일색이 등 대구 경북 정치권 지형에 어떤 변화가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포항 죽도어 시장 등 경북 동해안 횟집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올 들어 위판된 수산물에서는 콜레라균이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수산물 기피 현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포항 죽도어 시장 회상가입니다. 거리는 손님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식당 안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말씀하기가 지금 위에 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뭐 회를 잡수고 가십시오. 손님한테 그래 권해도 아이고 지금 콜레라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면서 거의 지금 손님들이 반응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 콜레라 여파가 확산되면서 회 포장 주문이나 식당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장 주문 들어오는 거 다 취소되고 손님들 단체 손님 예약했던 거 다 취소되고 저희는 뭐 타격이 많이 크네요. 손님들도 익히지 않은 생선회는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회를 평소에는 상당히 줄기는 편인데 이번 콜레라 때문에 조금 이래 삼가합니다. 이렇게 횟감을 중심으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수산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올 들어 전국의 위판장을 거친 수산물은 정기 검사에서 콜레라균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장의 어패류도 최근 13년 동안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콜레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배변 전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물과 음식은 꼭 익혀서 먹거나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업계 특히 횟집 상가들은 콜레라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수그러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혼자 살던 85살 이모 씨가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주택 내부 60제곱미터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수성 아트피아 관장 선임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친척이자 이미 다른 공연장에서 관장을 하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 선임되자 사전 내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수성 아트피아 관장 공모에는 모두 10명이 응시했습니다. 전직 공무원, 극장 관장, 대학 교수 등 이력도 다양했는데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3명이 응시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최종 2명이 7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심층 면접을 받았는데 탈락자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는 면접을 보지 않고 그 앞에서 나를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유린을 하더라고. 수성 아트피아는 클래식 하는 자리인데 당신이 와서 어떻게 할 거지? 면접 내용이 다 그런 거였어요. A 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관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구 모구청 문화회관 관장 출신의 김모 씨. 김 씨는 3년 전 이 문화회관의 관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예술단체를 공모나 심의 절차 없이 상주단체로 선정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상주단체는 유령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했고 이후 대구문화재단 감사에서도 심각한 운영 문제가 드러나 지원금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면접평가에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앞세워놓고 심사 과정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거는 다 비리라고 나는 비리라고 보기보다는 공부적으로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지난 23일 최종 선임 전에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대로 강행했고 김 씨는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가까운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모 과정부터 내정설이 흘러나왔지만 수성문화재단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관장 선임 과정에 잡음이 무성했지만 비공개 선임을 강행한 수성문화재단은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면접위원별 평가표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했지만 자율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4명이나 파견해서 재단 업무를 지원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 공연하고 예술의 전당도 관리하고 있는 경주문화재단. 18명의 직원 가운데 경주시에서 지금껏 3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해왔고 지난달에는 과장급 1명을 또 정원해줬습니다. 경주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엉뚱하게도 산하재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이나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정을 알아봤더니 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이 전혀 없거나 1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2004년 12월에 출범했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랑 이런 걸 주니까요. 당연히 그 관리 감독 하시고요. 상시적으로 업무협의나 이런 건 하고요. 저희가. 경주시는 지난 2011년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살린다며 경주문화재단을 만들었고 매년 4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5년째인 경주문화재단이 자율 경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쯤 한 시기가 5년이 됐으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확보가 됐으니까 지금쯤은 공무원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직무 파견은 저희들의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정착은 물론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영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시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공무원이 파견돼 있어도 무료 관람권 남발, 회계 처리와 수의 계약 문제 등 문화재단의 부실 운영은 막지 못했습니다. 경주시가 공무원을 철수시켜 문화재단의 자율 경영은 보장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개편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어제는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일본이 강제로 우리 주권을 찬탈하는 조약을 체결해 발표했던 경술국칠이었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 정기를 되살리려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의 조선 통감 테라우치와 이완용 등의 친일 내각은 1910년 8월 22일 우리의 주권을 빼앗는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한 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일주일 뒤인 8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경술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부끄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날이죠.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따라서 국치 기념일이란 말은 이런 국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106년 뒤 경상북도 내 광복회 관계자와 독립운동 후손, 시민,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그 나라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만세 삼창, 태극기 달기 캠페인으로 이어진 추념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순간 독립정신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그동안 경술국칠에 조기를 개행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대구와 광주, 충북, 경기 등 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술국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 운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술국칠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써 그런 역사를 맞이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걸 깊이 각오를 다지기 위한 날입니다.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노력이 이어질 때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추석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을 앞두고 선물 시장은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보기 비용은 지난 추석보다 7, 8%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시장에 내놓을 선물용 햅쌀을 포장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햅쌀은 4kg 소포장, 가격 10,000원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폭염이 햅쌀 생육에 도움이 됐고 조기 수확 신품종 덕분에 이른 추석에도 햅쌀 공급은 넉넉한 상황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서 햅쌀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과일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과 품질이 모두 떨어졌지만 가격은 오름세입니다. 특히 선물용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온으로 인하여 좋은 상품이 소량으로 출하될 것이며 추석 단대목 임박해서는 선물용으로 시세 차이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선물 시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 마지막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좀 우려되지만은 올해 도축 뜻을 작년하고 예년과 비슷하게 도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10% 세일 행사를. 한편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2만 3천 원, 대형마트 31만 6천 원으로 지난 추석보다 7, 8%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쇠고기 그리고 폭염의 여파로 과일과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조기와 쌀, 두부 등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안전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석 당일에는 의료기관을 20개 지정해 운영하고 120 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교통정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못 맞춰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900가구에 10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게는 추석 연휴 동안 시내 12곳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가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어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 2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2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박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 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누가 못했나 몰라요. 그냥 가까이 나오세요. 냉장고 있는 거야.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위해 1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은 상고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에서 다소 약하다고 판단됐던 범행 동기까지 상당 부분 채택되면서 대법원은 박 씨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부천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연패 탈출과 함께 리그 3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2016 K리그 챌린지 31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내리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7분 터진 세징야의 득점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뒤 일방적인 공격을 이어간 끝에 경기 종료 직전 연이어 터진 알렉스의 동점골과 역전골에 힘입어 결국 3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점 45점으로 3위에 오른 대구는 2위 부천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한 가운데 오는 주말 충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연승에 도전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중계방송합니다.
대구 지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여성용품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석 달 분량의 여성용품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구군청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도로에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정비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팔조령과 공산터널 등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10곳의 차선을 기존에 사용된 재료보다 반사 성능이 높고 오래 유지되는 재료로 다시 도색할 예정이라며 작업 구간에서 있을 교통체증 등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20여 곳의 도로 280km의 차선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7도, 안동 16도로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안동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은 기온이지만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인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18도, 문경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선한 초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다소 높아지는 데다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